세계 70억 인구가 지켜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시선이 유럽으로 쏠리더니 때 중국이 러시아 영토를 점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공고하게 보였던 중국-러시아 동맹이 깨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온 힘을 쏟고 있던 푸틴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침입에 당황했다고 하죠. 대체 중국은 왜 러시아를 배신하고 러시아 영토 침략에 나선 것일까요? 혼란하게 변화는 동아시아 정세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일련의 바쁜 움직임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들은 하나같이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는데요. 야간 투시경을 통해 이를 바라보던 병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즉시 지휘 통제실에 연락해 현재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려줘 러시아 병사는 갑자기 나타난 병력을 보고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러시아 앞에 나타난 병력은 바로 중국군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지대에 위치한 헤이셔츠 섬은 오랜 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 끝에 합의를 본 곳으로 러시아가 관리하던 헤이셔츠 섬 절반을 중국에게 넘기면서 오랜 분쟁이 끝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갑자기 중국 군대가 나타나면서 이제까지 잘 지켜왔던 합의를 깨고 중국 영토로 병합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소란을 일으킨 것이죠. 뉴욕타임스는 이 소식을 전하며 중러 관계가 파국을 맞이했다는 것이 보도. 중국,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바뀌었고 중국이 러시아를 손질하며 이득을 보기 위해 재빠른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을 믿고 있던 푸틴이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은 것인데요. 과거 헤이셔츠 섬은 청나라가 지배하던 곳으로 만주를 지배하던 군벌 장세론과 소련의 무력 분쟁 끝에 소련으로 넘어가 영토입니다. 전체 섬 길이는 70이고 해발 40m 습지로 구성된 장소죠. 중국은 이 지역을 원래 청나라 시절부터 관리하던 땅이라고 주장 러시아 역시 시류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섬을 사이에 두고 양국 간이 산발적인 전투도 벌어질 만큼 두 국가는 영토 문제에 전혀 양보가 없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러시아와 중국은 경제 협력을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이 부분에서는 양보가 없었죠. 그러나 푸틴이 이 섬의 지배권을 양보하기로 결정하면서 헤이셔츠 섬을 비롯 중국과 영토 갈등이 있는 지역을 서로 통치하기로 합의하며 양쪽 모두 반반씩 섬을 소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후 양국은 더는 영토에 대해 건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가 주춤한 틈을 타 바로 군사를 투입 청나라의 지지로 자신이 소유했던 옛 영토 회복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던 러시아의 외교가 순식간에 망가졌는데요. 현재 러시아를 상대로 전 세계는 전방위 경제 제재와 군사 제재를 선언한 상황. 꾸준히 연대하며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이 갑작스럽게 러시아를 배신하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은 것은 러시아만이 아닌데요. 특히 러시아 제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던 미국조차도 놀랄 결정이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이전부터 공조 체제를 구축하던 이들 사이가 깨질 것이라 그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균열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특히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보인 러시아의 움직임은 올림픽 흥행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고 푸틴은 돌발적인 행동을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입력이 어려웠죠. 베이징 올림픽 성공을 위해 시진핑은 큰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며 올림픽 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올림픽 전에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규모 가스 계약을 러시아와 맺으며 푸틴을 달랬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은 중국 석유 천연가스공사와 연 100억 세제곱미터 상당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계약. 이 사업이 실현되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연 480세제곱미터 상당의 대규모 가스를 공급받게 되죠. 중국 입장에서는 작년 자원 부족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어려웠고, 이에 반성한 중국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은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었죠. 하지만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체결한 결과였고, 기대했던 베이징 올림픽은 예상과 다르게 처참한 실패를 겪었기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였죠. 대중국 압박에 힘을 싣고 있는 미국의 눈을 피해 안정적으로 자원을 수급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러시아와 손을 잡아야 했던 중국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미국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의 불편한 공조가 필요했던 중국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점검을 맞아 엄청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속도 모르고 강력한 지지를 요청했죠. 중국은 러시아와의 싸움 국제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았고,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회의 때 중국은 기권을 선언하면서 러시아 제재안을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지면서 최대한 러시아를 지지했으나, 푸틴은 중국에게 더 강력한 지지를 요청하며 중국을 압박했죠. 까지 협력한 관계를 생각하면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으나, 현재 러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공조하는 것을 살펴보면 중국 역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인데요.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중국은 러시아와 중국은 다르다는 것을 강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대해 중국은 더 이상 폭력은 안 된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군의 키예프 침공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고 했죠. 이번 전쟁과 관련해 발을 빼고자 하는 중국의 심리를 읽은 미국은 중국 역시도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러시아가 처한 입장이 중국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국제결제망에서 중국 역시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혹여라도 러시아를 대리해 중국이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미가 보이는 순간 중국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서방 세계의 고강도 경제 제재로 거래가 완전 막히며 러시아 통화 임의로 벌은 가치가 곤두박질치며 종이 조각이 되었는데요. 러시아 국민들은 루블화 대신 달러나 다른 통화로 바꾸려 했지만 이미 거리가 막힌 이상 러시아 국민들 역시 거지 신세가 되었죠. 금융 핵무기라고 표현하는 국제결제망 배제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다급해진 러시아는 장기전으로 비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 중국을 붙잡았습니다. 중국은 스위프트와 별도의 금융 시스템인 CIBS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경과 위안화 결제 시스템으로 위안화의 국제 공신력을 높이고 결제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이 고안한 시스템이죠. 러시아는 중국 시스템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물자 거래를 할 속셈이었는데요. 이 시도조차 미국이 눈치챌 중국은 입장이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현재 자원 부족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 많은 투자를 하는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를 전적으로 도와주다가 같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약속한 해고산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과거 중국은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 새 당시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합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국이 해구산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해구산은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국가가 우방국의 핵전력에 기대어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가상의 적국의 핵공격을 해올 경우 핵전력을 가진 우방국이 대신 핵보복을 해주겠다는 계약입니다. 2013년에 체결된 이 조약은 중국 입장에서 최초로 선언한 해구산 계약.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중국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최근 푸틴이 핵을 쓸 수 있다는 협박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자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중국을 상대로 해구산 약속을 꺼낸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플레바 외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통화했으며 우크라이나는 통화에서 중국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은 민간인에 비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중국 인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에게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해구산에 대한 약속까지 나오며 중국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더 이상 러시아를 지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빠르게 태도를 뒤집은 중국은 자국 영토를 되찾기로 마음먹으며 과거의 영광을 위해 재빠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러시아는 지금 전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어 중국의 진격에 제대로 대처할 여력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중국의 러시아 침략 덕분에 한국의 지정학적 파워가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한국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에 따라 균형추의 향방이 바뀔 것입니다. 잡혀지는 국제 정세 속 한국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